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2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입장문을 뒤늦게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민주정당의 분위기가 이 정도냐 하는 점에서 놀랐고, 문장력이 낮은데 놀랐고, 그리고 메시지가 애매모호한데 놀랐고, 이게 누구를 겨냥하느냐,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읽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문장으로 이해가 되는 데서 놀랐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국어 실력이 한자 말살로 떨어지고 있는데 집권당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는데, 이거는 7, 80%가 이게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면은 이런 문장이 나온다 이겁니다. 국어 교육과 헌법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문법과 헌법 아닙니까? 그런데 한자를 말살해 버리니까 문법이 그냥 무너져서 한국어는 지금 아무나 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헌법을 지키겠습니까? 문법 안 지키는 사람은 헌법 안 지킵니다. 중앙윤리위원회 입장문을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8월 19일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정치적 자중질환이 지속되는 것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정치적 자중질환이 뭐냐는 겁니다. 이거. 민주주의는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격론을 하고 집단 시위하고 농성하고 삭발하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당내의 민주주의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정당의 당내 사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당내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자중질환이 뭐냐는 겁니다. 자중질환이 지속되는 것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자중질환이 없는 정당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 지구상에서 자중질환이 안 일어나는 정당이 공산당 빼고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어서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치적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기대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위기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집권 여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아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출발점 아닙니까? 누구의 책임도 묻지 말자는 게 이게 민주정당이 할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무슨 좋은 답이 나오겠습니까?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정책만이 그게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저러라 시키는 것이 정책으로 집행될 때 그대로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 없는 정책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묻지 말자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위기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누구의 책임을 덮자는 게 아니라 누구의 책임을 가려낸 다음에 탈출로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노력은 당정관계의 안정과 강화뿐만 아니라 정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제가 읽어가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만, 추상적인 말만, 애매모호한 말만 다 연결해 버리니까 뚜렷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제가 좋은 말만 논리 없이 연결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근사하죠. 비 오는 달밤, 추억, 미래.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는 이야기 정도의 문장력입니다. 집권당이 이 정도의 문장력을 구사한다면, 더구나 윤리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한국어를 쓴다고 한다면 정말 미래가 암담합니다. 문장력이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체력이 국력이란 말은 잘 맞지 않는 말인데 필력이 국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중하게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의힘 당원 누구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의 위신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훼손, 고질적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 예외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다.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위신훼손, 개인의 모욕, 명예훼손, 품위유지 위반. 도대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거냐, 어떤 경우를 당의 위신훼손으로 판단할 거냐,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이거는 당권을 지은 사람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가장 시끄러워야 할 민주정당의 내부 토론을 이런 식으로 규제하겠다는 이 발상은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거 아마 세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등장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바로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취지 아닙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거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사실도 아니에요. 이준석 당대표가 내부 총질만 했습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던은 내부 총질만 했다는 겁니다. 그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안을 잘못해가지고 노출시켜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도록 만든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연히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일 것이고, 이준석 당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좀 심한 말을 했다, XX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점에서 또 징계 대상으로 오를 만하고, 그러면은 윤석열, 권성동, 이준석을 징계위원회에 올리기 위한 경고문이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윤석열도, 권성동도, 이준석도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론 자유에 속합니다. 언론 자유는 천부적 자유 아닙니까? 누구도 거기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민주주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입만 벌리면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당내 민주주의, 당내 언론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발표문을 내었더니 누가 봐도 이것은 골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징계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도 있다. 이런 코미디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언론 자유는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시끄러워야 정당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노선 투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던진 중요한 화두, 당내 민주화를 국민의힘이 먼저 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하느냐, 그게 5년 뒤에 정권을 놓고 국민들이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